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참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때로 믿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죠.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견뎌내고 마침내 찾아온 기적 같은 순간들 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을 다시 찾았을 때의 그 감격 말입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에도 끝까지 버텨냈을 때의 그 보람. 오늘의 주인공은 78세 박순자 할머니입니다. 40년 전 가슴 아픈 선택을 해야 했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그 긴 기다림 끝에 찾아온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도중에 눈물이 나더라도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박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입니다. 올해 78세가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긴 이야기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년 전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때 저는 38살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젊었죠. 그 시절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제 아들 민수였죠. 민수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제가 혼자 키우게 된 아이였어요. 그때 민수는 겨우 3살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남편 수입으로 넉넉하지는 않아도 평범하게 살았어요.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했는데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를 갖다주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집에서 민수만 돌보면 되었죠. 하지만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날 때 저는 장례비는 어디서 구해야 하고 병원비는 또 얼마나 나올지 생각만 해도 막막했어요. 남편이 일하던 회사에서 약간의 보상금을 줬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더 큰 문제는 앞으로의 생활이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제대로 된 일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잠깐 공장에서 일해본 게 전부였어요. 3살짜리 아이를 키우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현실이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가장 힘든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민수가 계속 아빠를 찾는 거였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와? 민수가 매일 저녁마다 물어봤어요. 평소에 아빠가 퇴근하는 시간이면 문 앞에 앉아서 기다리곤 했거든요. 저는 그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3살 아이에게 아빠는 하늘나라에 갔어라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아빠는 일이 바빠서 늦어라고 둘러댔지만 민수는 계속 문을 바라보며 기다렸어요. 밤에 잠들기 전에도 아빠 안 와? 라고 물어보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민수를 꼭 안아주면서 엄마가 있잖아 라고 말했지만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민수를 달래면서도 저 가슴이 너무 아파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거든요. 가끔 민수가 아빠 사진을 가져와서 아빠 아빠 하며 웃으면 저는 몰래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 그리고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막막함이 모두 몰려오곤 했어요. 하지만 아빠를 닮은 민수를 볼 때면 남편 얼굴을 보는 듯 했죠. 민수는 통통하고 귀여운 아이였어요. 큰 눈망울로 저를 바라보며 엄마, 엄마 하고 부르던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돌아요. 하지만 그 사랑스러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그리고 아빠 없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어요.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민수도 아빠를 덜 찾았고, 그 시절 민수와 단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정말 행복했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말이에요. 작은 단칸방에서 민수와 둘이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민수가 제 품에 안겨서 엄마 배고파라고 말하곤 했죠. 그럼 저는 남은 쌀로 죽을 끓여서 민수와 함께 먹었어요. 민수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제가 힘들어하면 작은 손으로 제 등을 톡톡 두드려주곤 했죠. 엄마 아야 아야 나아라 하면서요. 그런 민수를 보면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런 천사 같은 아이를 남편 목까지 제가 잘 키울 수 있을까 싶어서 말이에요. 저는 그때 시장에서 야채를 팔았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도매시장에 가서 야채를 떼어다가 하루 종일 팔았죠. 민수는 제 옆에서 종이에 끄적끄적 그림을 그리거나 혼자 놀았어요.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머, 이 아이 참 예쁘네요 라고 말하면 저는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민수와 함께 목욕을 했어요. 작은 플라스틱 대야에서 말이에요. 민수는 물놀이를 좋아해서 첨벙첨벙 물장난을 치곤 했죠. 그럴 때마다 온 방이 물바다가 되었지만 저는 화가 나지 않았어요. 민수가 웃는 모습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거든요. 밤에는 민수와 함께 누워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콩쥐팥쥐, 흥분울부, 선녀와 나무꾼. 민수는 같은 이야기를 몇 번을 들어도 질리지 않았어요. 제품에 안겨서 엄마 또 들려줘라고 조르곤 했죠.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민수와 함께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었거든요. 민수가 건강하게 자라고 제가 그 아이 곁에 있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민수가 5살이 되던 해 큰 문제가 생겼거든요. 제가 몸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제 몸도 나아지고 다시 일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병원비는 계속 나가고 민수를 제대로 돌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수는 여전히 천사 같았어요. 제가 아파서 누워 있으면 물을 떠다 주고 작은 손으로 제 이마를 만져보며 엄마 괜찮아? 라고 물어보곤 했죠. 그런 민수를 보면서 저는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어린아이가 엄마 걱정을 해야 하다니.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그 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어요. 그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따뜻해져요. 민수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꿈꾸던 그 시간들, 그것이 제가 그동안 버틸 수 있었던 힘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결정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민수가 5살이 되던 해 겨울이었어요. 제 병이 더 심해졌고 일은 전혀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병원에서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수술비는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그때 우리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더 큰 문제는 민수였어요. 제가 입원하게 되면 이 아이를 누가 돌볼 수 있을까요? 친척이라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웃들도 각자 살기 바빠서 남의 아이까지 돌볼 여유가 없었죠. 그 무렵 복지관에서 한 사회복지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김 선생님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친절한 분이었어요. 저희 상황을 듣고 나서 한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어머님, 민수를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계속 지내시면 이 아이가 제대로 된 교육도 받을 수 없고 건강관리도 어려워요. 제가 알기로는 아주 좋은 가정에서 민수 같은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 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민수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라고요?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민수는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인데. 하지만 김 선생님은 계속 설득하셨어요.
어머님, 민수의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그 집은 서울에 있는 의사 가정이에요. 아이가 원하는 모든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어머님의 사랑만으로는 이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없어요. 그 말이 저에게는 비수가 되어 꽂혔어요. 하지만 동시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민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사랑뿐이었어요. 좋은 교육, 건강한 환경, 넓은 집 이런 것들은 저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잠들어 있는 민수를 바라보며 밤새 고민했어요. 민수의 작은 얼굴을 보면서 이 아이가 정말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했어요. 제 품에 안겨서 평온하게 자고 있는 민수를 보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틀 후 저는 김 선생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민수를 좋은 가정에 보내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민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입양 가정과 만나는 날, 저는 민수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5살 아이에게 엄마와 헤어져야 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말해야 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너한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민수는 제 무릎에 앉아서 큰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해. 그동안 민수는 새로운 엄마 아빠랑 살아야 해. 민수는 처음에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엄마도 같이 가면 되잖아라고 했죠. 그 말에 저는 또 눈물이 나왔어요. 엄마는 갈 수 없어. 하지만 민수가 건강하게 자라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입양 가정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아버지는 대학병원 의사셨고 어머니는 교사셨어요. 민수를 보자마자 정말 예쁜 아이네요 라고 하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안심이 되었어요. 이런 분들이라면 민수를 잘 키워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민수와 헤어지는 순간은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요. 민수는 제 치마를 붙잡고 엄마 가지 말라고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 부모님들은 어머님, 걱정 마세요. 민수를 잘 돌보겠습니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어머님께 민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라고도 하셨어요. 민수를 보내고 난 후 저는 며칠 동안 밥을 먹지 못했어요. 집이 너무 조용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민수가 엄마 엄마하고 부르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렸어요. 민수가 자던 자리를 보면서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한 걸까? 라고 수백 번 자문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민수가 더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민수를 포기한 게 아니라 민수를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한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때부터 저는 민수가 없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매일 민수를 그리워하면서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그것이 제가 40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여러분, 민수를 보내고 난 후에 제 삶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어요. 매일매일이 견디기 어려운 나날의 연속이었죠. 처음 1년 동안은 새 부모님들이 약속하신 대로 민수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사진도 보내주시고 민수가 어떻게 지내는지 편지로 알려주셨죠. 민수는 새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했어요. 유치원에 다니고 피아노도 배우고 태권도도 한다고 했어요. 사진 속의 민수는 정말 건강해 보였어요. 깨끗한 옷을 입고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래,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거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너무 아팠어요. 내가 키웠다면 민수에게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었을까 싶어서 말이에요. 2년째부터는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1년에 한 번 하던 연락이 2년에 한 번이 되더니 급기야 아예 연락이 끊어졌어요. 저는 편지를 보내봤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어봐도 번호가 바뀌었다고 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민수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건강한지, 공부는 잘하는지, 저를 그리워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밤마다 민수 꿈을 꾸면서 깨어나곤 했어요. 그 후로 저는 혼자 살아가야 했어요. 수술은 받았지만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예전처럼 시장에서 야채를 팔 수는 없었고 다른 일을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나이 든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작한 일이 폐지 줍기였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리어카를 끌고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아파트 단지, 상가, 학교 앞 폐지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갔어요. 하루 종일 걸어 다니며 폐지를 주워서 고물상에 팔았어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10,000원 남짓 벌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자식들은 뭐하고 저래 이런 말들이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민수를 생각하면서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민수 소식은 들을 수 없었어요. 저는 점점 늙어갔고 몸도 더 약해졌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민수가 잘 자라고 있다고 믿고 싶었어요.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정말 외로웠어요.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도 없었고 가족도 없었어요. 오직 민수에 대한 기억과 그리움만이 저를 살아가게 했어요.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곧 민수 얼굴이 떠올랐어요. 폐지를 주우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는 가끔 따뜻한 분들도 있었어요. 편의점 사장님이 따뜻한 커피를 주시거나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할머니 조심히 다니세요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힘이 났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무시했어요. 폐지 줍는 할머니라고 보는 것 같았어요. 식당에 들어가면 할머니 지저분해요. 쓰레기 줍고 다녀서 냄새나니까 여기는 오지 마세요. 다른 손님들한테 피해만 주니까 할머니 여기 오지 마세요. 라든가가 병원에 가면 돈은 있냐? 부터 물어봤어요. 저는 몸이 더 힘들고 안 좋쳐 혼자 지내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요양시설에 들어갔어요. 저 혼자보다는 시설에 들어가면 외롭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요양시설에 들어가니 또 다른 외로움이 있었어요. 저는 가족이 없어서 기다릴 사람도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가족들이 면회 올 때 그때가 특히 힘들었던 시간이었어요. 다른 어르신들에게는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찾아왔어요. 그럴 때마다 요양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직원들은 웃음꽃이 만발했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여기저기서 났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올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구석에 혼자 앉아서 다른 분들의 즐거운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저분들은 좋겠다. 가족이 있어서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처음에는 직원들이 저에게도 신경을 써주고 그랬는데 점점 저에게 무시했어요. 가끔 어떤 직원이 할머니는 자식들이 안 와요? 라고 물어보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있긴 한데 멀리 있어서라고 둘러댔어요. 민수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거든요. 제가 입양 보낸 아들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박 원장은 특히 저를 경멸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어느 날 제가 복도를 걷고 있는데 박 원장이 다른 직원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런 할머니들은 정말 골치야. 돈도 안 되고 가족들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조용히 있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저것 요구는 많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제가 여기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참고 견뎌야 했어요.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화장실 소음도 그렇지만 하루 종일 받은 모멸감 때문에 가슴이 답답했어요.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며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때로는 차라리 민수를 보내지 말고 함께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저는 민수를 그리워했어요. 민수가 알면 얼마나 속상해 할까? 엄마가 이런 곳에서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걸 안다면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행히 민수는 모르니까 괜찮아라고도 생각했어요.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제가 감기에 걸렸는데 간호사가 할머니, 감기약은 비싸니까 못 드려요. 그리고 할머니 따로 계셔야 해요. 다른 분들이 할머니 때문에 감기 걸리면 안 돼요. 이 방에서 며칠 참고 계세요라고 했어요. 다른 어르신들 감기 기운만 있어도 바로 약을 줬는데 저에게는 혼자 따로 있게 하고 참고 견디라는 말에 저는 정말 비참했어요. 몸은 아픈데 참으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때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제가 사람이 아닌가요?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아무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우리까지 피해보면 안 되니까 참아라는 식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민수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결국 이런 꼴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40년 동안의 모든 고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때도 민수 생각이 저를 붙잡았어요. 그래도 민수는 잘 살고 있을 거야. 의사가 되었을지도 모르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을지도 모르고 그것만으로도 내 삶이 의미가 있는 거야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그렇게 견디고 견디던 어느 날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그날은 정말 운명적인 날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순간이 드디어 온 거였어요. 여러분,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순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그날은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요양원에 들어온 지 4개월째 되던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힘든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아침 식사 때도 박 원장은 저희를 무시했고 간병인들도 대충 대했어요. 저는 그냥 오늘도 참고 견뎌야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전 10시쯤 요양원에 소란이 일었어요. 새로운 의사가 부임한다는 소식이었어요. 기존에 일주일에 2번 오시던 늙은 의사 선생님이 은퇴하시고 젊은 의사가 새로 오신다는 거였어요. 박 원장은 아침부터 직원들을 불러 모아서 회의를 했어요. 새로 오시는 의사 선생님은 서울대병원에서 오시는 분이야.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우리 요양원 평판이 달려 있어라고 강조했어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의사가 바뀐다고 해서 제 처지가 달라질 리는 없을 테니까요. 어차피 저 같은 수급자에게는 최소한의 진료만 해줄 거였어요. 오후 2시쯤 새로운 의사가 도착했어요. 박 원장이 직접 나가서 마중을 나갔고 모든 직원들이 줄을 서서 인사를 했어요. 저는 복도 끝 의자에 앉아서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어요. 새로운 의사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분이었어요. 키가 크고 안경을 쓴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박 원장이 요양원을 안내해드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의사 선생님, 저희 요양원은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모두 좋은 집안 출신들이시고요. 라고 박 원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좋은 집안 출신들이라. 그럼 나 같은 사람은 뭐가 되는 거지? 라고 생각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요양원을 둘러보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희 같은 수급자들이 있는 구역까지 꼼꼼히 보셨어요. 보통은 VIP실이나 좋은 방들만 보여주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제가 있는 복도로 오셨어요. 박 원장이 이쪽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계신 곳입니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투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이라는 뉘앙스가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한 분 한 분 어르신들을 보시며 인사를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의사입니다라고 정중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 앞에 오셨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어머님, 안녕하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시더니 갑자기 얼굴 표정이 바뀌셨어요. 어머님하고 말씀하시는데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상했어요. 왜 이분이 저를 그렇게 보시는 걸까요? 그런데 그 순간 저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의사 선생님의 눈이 왠지 낯익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눈이었어요. 하지만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시더니 어머님,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박 원장이 이분은 박순자 할머니세요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들으신 의사 선생님의 얼굴이 완전히 하얘졌어요. 그리고는 박순자 어머님하고 중얼거리셨어요. 저는 더욱 이상했어요. 이분이 왜 제 이름을 듣고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 걸까요? 어머님, 혹시 40년 전에 민수라는 아들을 키우신 적이 있으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민수? 누가 민수 이야기를 하는 거죠? 40년 전에? 저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계속하셨어요. 혹시 그 민수를 다른 가정에 입양 보내신 적이 있으세요? 그때 민수가 5살이었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이 낯선 의사가 어떻게 민수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걸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떻게 그거라고 겨우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어머님 저예요. 민수예요. 그 순간 저는 의식을 잃을 뻔했어요. 민수? 제 아들 민수?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제 민수라고요? 민수야? 정말 민수야? 라고 물었을 때 그분이 눈물을 흘리며 네, 어머님. 저 민수예요. 그동안 정말 보고 싶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제 앞에 나타난 거예요. 꿈인가 싶었어요. 박 원장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어봤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어머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계속 어머님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연락처도 모르고 어디 계신지도 몰랐어요. 라고 민수가 말했어요.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민수야, 정말 너야? 40년 만에 이렇게 만나다니. 그 순간 요양원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제 아들을 만났는데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민수는 이제 김민수가 아니라 이민수라고 했어요. 새 부모님의 성을 따라서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의사가 되었다고 했어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40년 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민수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을 보니까요. 여러분, 민수와의 재회 순간은 정말 꿈 같았어요. 40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들이 제 앞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민수 아니, 이제는 이민수 의사는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다시 사라질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모든 게 꿈은 아닐까 싶어서 민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어머님이세요? 제가 그렇게 찾던 어머님이 여기 계셨다니. 민수의 목소리에는 그 오랜 동안 쌓인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특히 박 원장은 어리둥절한 모습이었어요. 자신이 그렇게 무시하던 폐지 줍는 할머니가 새로운 의사의 어머니라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의사 선생님, 정말 이분이 선생님의 어머님이세요? 박 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가득했어요. 민수는 박 원장을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 제 어머님이세요. 40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바라보며 어머님, 그동안 정말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동안의 일들을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어요? 민수야, 엄마는 잘 지냈어. 내가 잘 자라고 있다고 믿고 지냈어. 라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는 제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어머님, 많이 고생하셨죠? 주름이 많이 늘었네요. 손도 이렇게 거칠어지고라고 말하며 제 손을 어루만졌어요. 그때 민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님을 찾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새 부모님께 계속 물어봤어요. 진짜 엄마는 어디 계시냐고. 하지만 연락이 끊어져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민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새 부모님이 정말 좋은 분들이었다고 했어요. 의사인 아버지와 교사인 어머니가 민수를 친자식처럼 사랑해 주셨다고 해요. 좋은 교육도 받고 원하는 것들도 다 해줬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 생각을 잊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어렸을 때 어머님과 함께 살던 기억들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어머님이 저에게 옛날 이야기 들려주던 것, 함께 목욕하던 것, 제가 아플 때 간병해 주시던 것 모두 기억해요. 저는 민수가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40년이 지났는데도 저를 잊지 않았다니 정말 고마웠어요. 그래서 의사가 된 거예요. 어머님이 아프셔서 저와 헤어지게 된 것 때문에 저는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을 돌보는 노인의학을 전공했어요. 민수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 아들이 그런 마음으로 의사가 되었다니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새 부모님들도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제가 어머님을 찾고 싶다고 하니까 도와주셨어요. 사립탐정도 고용해보고 관공서도 다니고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민수는 계속 말했어요.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 찾았어요. 인터넷에 글도 올리고 실종자 찾기 사이트에도 등록하고 하지만 어머님 소식은 들을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요양원 의사 자리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원래는 대학병원에서만 일하려고 했는데 혹시나 해서 여러 요양원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어머님이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민수가 저를 찾기 위해서 이곳까지 온 거였어요.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었어요. 어머님, 그동안 정말 보고 싶었어요.
밤마다 어머님 꿈을 꿨어요. 어머님이 혼자 어디선가 외롭게 지내고 계시는 게 아닐까 걱정했어요. 민수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도 해줬어요. 결혼을 해서 아내와 아이 둘이 있다고 했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인데 딸은 중학생이고 아들은 초등학생이라고 했어요. 어머님, 제 아이들에게 할머니가 계시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이들도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 해요. 특히 딸아이는 할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눈을 반짝여요. 저는 손자, 손녀가 있다는 말에 또 감격했어요. 제게 이런 가족이 있다니 그동안 외롭게 살아온 것이 꿈같이 느껴졌어요. 박 원장은 계속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할머니가 의사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이제 제가 어머님을 모실게요. 여기 계실 필요 없어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민수가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야, 고마운데 엄마는 여기가 괜찮어. 내가 자주 와서 볼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안 돼요, 어머님. 그동안 혼자 지내셨는데 이제는 가족과 함께 지내셔야죠. 민수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박 원장을 향해 말했어요. 원장님, 제 어머님이 그동안 여기서 어떤 대우를 받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박 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였어요. 그가 그렇게 무시하던 할머니가 새로운 의사의 가족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정말 기분이 묘했어요. 40년 동안 꿈꿔왔던 민수와의 재회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다니. 그리고 그 재회가 제게 또 다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했던 순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저를 무시하고 학대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상상이 되시나요? 민수가 박 원장을 향해 제 어머님이 그동안 여기서 어떤 대우를 받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라고 말했을 때 박 원장의 얼굴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아까까지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식은땀을 흘리며 당황하는 모습이었어요. 아, 그 의사 선생님, 저희가 박순자 할머니를 정말 잘 모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박 원장이 말을 더듬거렸어요. 하지만 민수는 그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정말요? 어머님, 여기서 어떤 대우를 받으셨어요? 민수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저는 처음에는 말하기 어려웠어요. 그동안 참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불평을 해도 될까 싶어서요. 하지만 민수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정직하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민수야, 사실은 하고 시작해서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조금씩 말했어요. 밥을 제대로 주지 않은 이야기, 약을 바꿔준 이야기, 무시당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들려줬어요. 말할 때마다 민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특히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 며칠 참으라고 했던 이야기를 하자 민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약을 주지 않았다고요? 환자가 아픈데 약을 주지 않았다고요? 박 원장은 더욱 당황했어요. 아, 그건 예산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라고 변명했지만 민수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예산 문제요? 그럼 다른 어르신들은 왜 바로바로 약을 줬나요? 제가 의료진으로서 말씀드리는데 환자를 차별 대우하는 것은 의료윤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민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민수가 저를 위해 화내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민수가 박 원장에게 그렇게 말했다니 그동안 제 마음에 돌덩이에 눌린 것처럼 뭉쳐있던 가슴이 확 풀린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식사는 어떠셨어요? 민수가 계속 물어봤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적게 나왔던 반찬 이야기,
고기가 거의 없었던 국 이야기를 했어요. 박 원장이 급하게 변명했어요. 아, 그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드시지 못해서 건강을 생각해서. 건강을 생각해서요? 민수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럼 다른 어르신들은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드신 건가요? 왜 우리 어머님만 적게 드셔야 하죠? 주변에 있던 직원들과 간병인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평소에 저를 무시하던 간병인들은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그들은 이제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때 민수가 박 원장에게 말했어요. 원장님, 잠깐 원장실에서 이야기 좀 나눌까요? 박 원장은 어쩔 수 없이 네, 그러시죠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는 벌벌 떨고 있는 것 같았어요. 20분 후 원장실에서 나온 민수와 박 원장. 박 원장의 얼굴은 완전히 하얘져 있었어요. 민수가 제게 와서 말했어요. 어머님, 원장님이 어머님께 사과드리고 싶다고 하시네요. 그러자 박 원장이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박순자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요양원의 모든 직원들이 하나둘씩 제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그동안 정말 실례했습니다. 앞으로는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놀랐어요.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제가 의사의 어머니라는 놀라운 정체가 밝혀졌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신기했어요. 그동안 저를 무시하던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조심스러워하는 거였어요. 간병인들은 저에게 할머니, 물 좀 드실까요? 라고 물어보고 다른 직원들도 할머니, 불편한 거 없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20분 정도 지나서 민수와 박 원장이 원장실에서 나왔어요. 박 원장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반면에 민수는 차분한 표정이었어요. 민수가 제게 와서 말했어요. 어머님, 원장님이 어머님께 사과드리고 싶다고 하시네요. 그러자 박 원장이 제 앞에 와서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박순자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어요. 그 거만하던 박 원장이 제게 이렇게 사과하다니 꿈에서나 볼 법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그동안 불편하셨던 모든 부분들을 즉시 개선하겠습니다. 식사도 다른 분들과 똑같이 드시게 하고 약도 필요한 것은 모두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어머님 방도 바꿔드려야죠. 가장 좋은 1인실로 옮겨드리겠다고 원장님이 약속하셨어요. 박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즉시 VIP실로 모시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어리둥절했어요. VIP실이라니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곳에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간병인들도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할머니, 제가 모실게요. 할머니,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라고 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말이에요. 민수는 모든 직원들을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 제 어머님을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혹시라도 어머님께 불편함을 드리는 일이 있다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직원들은 모두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하루아침에 제 처지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니. 가장 놀라운 것은 다른 어르신들의 반응이었어요. 평소에 저를 무시하던 분들이 갑자기 순자 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의사 아들이 있으시다니
부럽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평소에 저를 가장 무시하던 한 할머니의 반응이었어요. 그분은 아들이 대기업 간부라고 자랑하시면서 저희 같은 수급자들을 무시하곤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게 와서 순자 씨, 그동안 제가 실례했어요. 의사 아들님이 계시는 줄 몰랐어요 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씁쓸했어요. 제가 달라진 게 아니라 제 주변 상황이 달라진 것 뿐인데 사람들의 태도가 이렇게 바뀌다니. 민수는 제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매일 와서 어머님을 볼게요. 그리고 곧 제 가족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정말 감격했어요. 40년 동안 혼자 견뎌온 모든 일들이 이 순간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민수가 저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했어요. 간병인이 정성스럽게 차려준 음식을 먹으면서 저는 이게 꿈일까? 라고 생각했어요. 밤에 VIP실에서 처음 잠을 자는데 정말 조용하고 편안했어요. 40년 만에 제대로 된 잠자리에서 잠을 자는 거였어요. 민수 생각을 하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민수가 원장실에서 박 원장에게 한 말이었어요. 나중에 민수가 저에게 말해줬는데, 원장님, 제 어머님은 40년 동안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을 이렇게 대우하시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했다더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눈물이 왈칵 솟아졌습니다. 아들이 민수가 자신을 버렸다고 원망하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민주가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의젓하고 당당하게 자란 것이, 그리고 엄마를 생각하는 것에 대해 아들을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었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민수와 재회한 지 일주일 후, 정말 특별한 날이 왔어요. 민수가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아내와 두 아이들, 그리고 민수의 새 부모님까지 함께 오셨어요. 민수의 아내 선미 씨는 정말 따뜻한 분이었어요. 제 손을 잡으면서 어머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민수가 어머님 이야기를 워낙 많이 해서 저도 정말 뵙고 싶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손자 지훈이는 초등학교 4학년인데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밝게 인사했어요. 손녀 지은이는 중학교 2학년인데 처음에는 부끄러워하더니 나중에는 제 곁에 앉아서 학교 이야기도 들려주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민수의 새 부모님을 만났을 때였어요. 70대가 넘으신 두 분이 제게 와서 정중하게 인사하셨어요. 순자 어머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수를 저희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해요. 저희가 민수를 잘 키웠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수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라고 말했어요. 민수의 새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민수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친어머님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엄마는 어디 계실까? 엄마는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하면서요. 저희도 찾으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어 정말 기뻐요. 그날 우리는 모두 함께 식사를 했어요. 요양원 식당에서가 아니라 민수가 좋은 음식을 주문해서 VIP실에서 먹었어요. 40년 만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식사였어요. 지훈이가 저에게 할머니, 아빠가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민수가 5살 때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어요. 어떻게 사랑스러웠는지,
어떤 놀이를 좋아했는지. 민수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기억나요. 어머님이 목욕시켜 주실 때 저는 물놀이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라고 말했어요. 온 가족이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후로 민수는 정말 자주 왔어요. 일주일에 3번은 꼭 왔고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와서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요양원에서의 제 대우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박 원장은 저를 볼 때마다 어머님, 불편한 건 없으시죠? 라고 물어봤고 간병인들은 저를 마치 VIP처럼 모셨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이었어요. 40년 동안 제가 느꼈던 모든 감정들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원망도 있었어요. 왜 이렇게 늦게 만났을까? 40년 동안의 고생은 뭐였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민수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달았어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저를 보내주신 것이 정말 감사해요. 만약 그때 어머님이 저를 보내지 않으셨다면 저는 지금처럼 의사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어머님의 희생 덕분에 제가 지금의 저가 된 거예요. 민수의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제가 40년 전에 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머님이 그동안 혼자 견뎌오신 것도 결국 저를 위한 것이었잖아요. 어머님이 포기하지 않고 살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40년 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외로움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모든 것이 민수와 다시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만약 제가 40년 전에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민수와 함께 가난하게 살았다면? 아마 민수는 지금처럼 훌륭한 의사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요양원에서의 경험도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제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제 주변에 누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 자신의 가치예요. 저는 민수를 만나기 전에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동안 혼자 견뎌온 것, 민수를 위해 희생한 것, 포기하지 않고 살아온 것, 이 모든 것이 제 가치를 증명하는 거였어요. 이제 저는 당당해요. 폐지를 주었던 것도, 요양원에서 무시받았던 것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이 제 삶의 일부이고 제가 여기까지 오게 한 과정이었으니까요. 민수는 저에게 어머님, 이제 저희 집으로 오세요라고 계속 말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지내기로 했어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민수가 자주 오니까 외롭지도 않아요. 오히려 저는 이곳에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이에요. 인생에는 때로 견디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들을 견뎌내면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그동안 민수를 그리워하며 살아온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 모르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가짐과 살아온 과정에 달려 있어요. 저는 이제 78세 할머니지만 매일이 행복해요. 민수와 가족들이 있고 제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이 제가 40년 동안 배운 가장 큰 깨달음이에요. 힘들었던 것은 명절이었어요. 온 세상이 가족들과 함께 즐거워하는데 저는 혼자 있어야 했어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민수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를 생각했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어요. 몸도 약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때로는 내가 정말 민수라는 아들이 있었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민수 사진을 보면서 그래, 내게는 민수가 있어라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70살이 넘어서는 폐지 줍기도 힘들어졌어요.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것도 어려워졌고 무거운 폐지를 들어올리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하루에 버는 돈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약값도 아껴야 했어요. 그렇게 40년이 지났어요. 민수가 5살이던 아이가 이제는 45살의 어른이 되었을 거예요. 결혼도 했을 테고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알 수 없었어요. 제가 선택한 일이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 제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어요. 더 이상 혼자 살 수 없을 만큼 몸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제 인생이 또다시 바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여러분,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40년이라는 세월 정말 긴 시간이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폐지를 주우며 힘겹게 살아가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항상 민수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간직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기다림이 보상받는 순간이 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머니처럼 40년을 기다릴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일들도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예요. 둘째,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든 여러분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충분히 소중하고 존귀한 분들이에요. 셋째, 가족의 소중함을 기억하세요. 민수가 오랫동안 어머니를 잊지 않았듯이 가족 간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혹시 가족과 서먹한 관계라면 오늘 한번 안부라도 물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인생의 어떤 경험도 헛되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그랬듯이 여러분이 겪고 계신 모든 일들도 언젠가는 소중한 의미를 갖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생각나는 분이 계신다면 용기 내어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머니와 민수처럼 여러분에게도 아름다운 재회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럼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도 모두 소중한 이야기거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